스포츠는 중세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뽐내고 건강한 경쟁을 장려하며 유럽 전역의 마을과 도시에서 꼭 필요한 오락거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건중들은 마상 창시합, 레슬링, 악명 높은 군중 축구, 그리고 밴디볼이나 라솔살 라크로스와 같은 다소 생소한 경기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직접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들의 공통점은 모두 위험했고 대부분이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귀족들에게 토너먼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기사와 병사들의 훈련 역할도 했으며 힘과 협응력을 기르고 전술적 사고를 날카롭게 다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축제와 토너먼트는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고 스포츠를 공공의 볼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세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 중세 스포츠가 그 시대의 가치관, 야망, 그리고 넘치는 열정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이블 매드넷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를 시작합시다. 중세 남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때리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레슬링은 북유럽에서 단연코 가장 인기 있는 관람 스포츠였습니다. 레슬링은 단순하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서로 마주서서 몸이 아니라 스카프, 후드 또는 튜닉을 잡고 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붙잡고 들어올리며 싸웠고 결국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때로는 멋졌지만 대부분은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역마다 다양한 레슬링 스타일이 있었고 당연히 각 지역은 자신들의 스타일이 가장 우수하고 가장 오래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레슬링이나 격투를 링겐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모든 비무장 전투를 의미합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는 여러 명의 링겐마 마스터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일과 축제는 레슬링 경기를 열기에 완벽한 기회였고 모든 마을은 자랑스럽게 자신들만의 챔피언을 내세웠습니다. 귀족들과 길드가 상품을 기부하곤 했는데 보통 수양이나 수탉이었습니다. 저자 노먼 와이머에 따르면 이는 우승자가 상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멀쩡한 상태의 경우에 한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확실하지 않았죠. 그런 시절에는 남자들이 서로 씨름을 하다가 한 명은 죽고 다른 한 명도 거의, 아니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싸우는 일이 흔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는 내기가 널리 퍼져 있었고 동전이나 물건, 때로는 누군가의 자존심까지도 결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합이 시작될 때쯤이면 걸린 금액이 상당할 수 있었습니다. 쿼터 스텝, 칠락, 싱글 스틱 또는 나무에서 꺾은 두꺼운 가지를 사용하는 막대 싸움도 또 다른 인기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남자들은 단단한 나무 막대를 사용해 서로의 배나 다른 부위를 사정없이 찌르거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셰인버스 백과사전에 따르면 쿼터 스태프는 길이 약 6.5피트, 약 2m 정도 되는 무거운 나무로 만든 튼튼한 막대기로 양끝에 쇠가 덧대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막대는 한 손으로 가운데를 잡고 빠른 원형 동작을 주어 공격했는데 이로 인해 무거운 양끝이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상대방을 강타했습니다. 쇠가 끝에 붙어 있다는 건 막대기 싸움의 위험을 한층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막대기 싸움꾼들은 실제로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전투 기술을 연습할 수 있어 상당히 숙련될 수 있었습니다. 타비스톡의 존 피크는 제레스에서 메디나, 시도니아 공작 앞에서 쿼터 스태프로 레이피어와 단검으로 무장한 스페인 검객 3명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방 먹여줘. 이제 막대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라살, 나중에 밴디볼로 알려짐은 체빌뉴그레에서 유래한 초기 중세 게임이었습니다. 휘어진 막대를 배트로 쓰고 나무나 가죽공은 속이 비었거나 꽉 차 있었으며 건초, 밀기울, 말털, 이끼 등으로 채웠습니다. 축제일이나 크리스마스, 부활절 같은 사회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혹은 결혼식 날처럼 쌓인 에너지를 발산할 완벽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게임이 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라살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풀고 앙금을 해소하며 모두가 드물게 함께 혼란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해소 수단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각 팀은 골대를 지켰는데 보통 표시된 나무나 땅에 꽂아둔 기둥처럼 단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골대들은 종종 놀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몇 마일이나 떨어진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한 마을에서 시작해서 다음 마을에서 승리하거나 지쳐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팀의 골대를 넘어 공을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시골에서는 밴디볼이 탁 트인 들판에서 펼쳐졌고, 도시에서는 교회 마당이나 안뜰의 벽 안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면 경기가 다음 격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한 마을이 다른 마을을 대표해 팀을 이루었고, 도시에서는 한 길드나 교구가 다른 길드나 교구와 맞붙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인기 있는 변형 경기에서는 기혼 남성과 미혼 남성이 서로 맞붙기도 했는데, 이런 구성은 분명히 경쟁의 긴장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규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공은 오직 스틱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그때그때 합의하거나 엉망으로 흘러가거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정해졌고, 그래서 경기 자체도 거칠고 종종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부상과 팔다리 골절이 자주 있었지만 이는 경험의 일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238년에 코널에서 열린 한 경기는 소송 기록에 언급되어 있는데, 로저라는 이름의 남성이 솔이라는 경기 중에 동료 선수를 때렸다는 혐의로 고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격이 치명적이어서 그 선수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밴디볼은 폭력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좋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1440년 트레거스 주교는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을 파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410년 영국 베머튼 마을에서 큰 막대기와 공을 가지고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 다툼이 벌어졌고, 선수 중 한 명이 막대기로 머리와 어깨를 맞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다쳤고, 이번 사건 후 최소 3개월간 팔과 머리를 못 움직였으며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결국 많은 기도를 통해 그가 치유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앵글로색스너에서 들판을 뜻하는 단어는 배틀이었고, 이로 인해 공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 캠프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현대 축구의 초기 형태가 되었습니다. 밴디볼과 마찬가지로 팀은 마을이나 교구 전체 인구로 구성되었지만 공은 더 컸고 돼지 방광으로 만들어졌으며, 종종 공기를 넣거나 말린 완두콩을 채워 넣기도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유럽 전역, 특히 영국에서 매년 열리는 슈로브타이드 축구 경기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 행사를 스포츠, 축제, 그리고 통제된 혼돈이 뒤섞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경기 전 종종 윈드머니를 모아 하루가 끝난 뒤 열릴 대형 연회 비용으로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부풀린 돼지 방광을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튜시까지 끌고 가려고 할 때 부상자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가 종종 목풋볼이라고 불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314년 런던 시장은 이 경기가 도시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도 뒤따라 1331년에 이 경기가 쓸모없는 게임이라며 왕국 전체에서 금지했고, 1363년에 다시 한번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았습니다. 이 경기는 엄청난 소음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왕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본 궁술 연습을 소홀히 하게 만들었으며, 재산과 농작물, 그리고 구경꾼들을 여러 가지로 망가뜨리는 불행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상은 은했고 사망도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1321년 노폭의 숄드햄에서 인용하자면, 볼 게임 중에 한 선수가 공을 찰 때 그의 평민 친구가 그와 부딪혀 스스로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308년 아일랜드에서는 기록에 따르면 뉴캐슬 카운티 다운에서 열린 축구 경기의 관중이었던 존 매크로카는 윌리엄 버나드라는 선수에게 실수로 칼을 찔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세의 팬들도 선수들만큼이나 흥분하기 쉬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세기 말 기사도의 시대가 도래하자 토너먼트는 북부 프랑스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1189년 헨리 2세가 사망하자 아들 리처드 사자시망과 영국에서 5번의 토너먼트 개최를 허가했습니다. 헨리 왕은 무거운 무장을 한 젊은 남성들이 무기를 들고 이리저리 돌진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간의 내전 끝에 영국은 이미 충분한 혼란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왕은 기사들에게 무료로 군사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머지않아 토너먼트는 명성과 부를 얻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능숙하고 야망이 있으며 둔기에 의한 외상을 잘 견딜 수 있다면 유럽 전역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초기의 토너먼트는 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수많은 기사들이 개인 또는 팀으로 말을 타거나 도보로 참가해 혼란스럽고 영광스러운 난투극을 벌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들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투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싸움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만이 실제 전투와의 유일한 차이점이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마샬, 후에 펜브로 백작이 된 그는 그 시대 최고의 기사였을 것입니다. 그는 토너먼트에서 승승장구하며 헨리 2세의 아들 젊은 왕 헨리의 대장이 되었고 이후 프랑스와 영국의 토너먼트 경기장에서 맹활약하며 막대한 재산을 쌓았습니다. 짧은 십자군 원정을 다녀온 후 그는 귀국하여 리처드 1세와 존 왕의 신뢰받는 신하이자 장군이 되었고 결국 1216년에 어린 헨리 3세를 위한 영국의 섭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의 봉인까지 감독했습니다. 상금을 위해 사람들을 때리며 경력을 시작한 치고는 꽤 좋은 선거죠. 그에게 첫 진정한 기회를 준 것은 토너먼트 경기장이었습니다. 이 초기 토너먼트는 야망을 시험하는 무대였고 유럽의 야심찬 기사들이 모였습니다. 스포츠이자 전장이며 중세의 장기자랑 무대였습니다. 토너먼트 난투전은 완전한 혼돈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숙련된 대장들의 손에 들어가면 전략과 팀워크가 정교하게 조율된 장관으로 변했습니다. 난투전은 악명 높게 거칠었고 부상은 직업상의 위험이었습니다. 윌리엄 마셜은 한 번은 투구가 너무 심하게 찌그러져서 벗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 상을 주려고 했을 때 결국 그들은 윌리엄 마셜이 대장장이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장장이가 투구에 찌그러진 부분을 망치로 두드려 펴서 그가 투구를 벗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오만함의 대가는 그의 아들 길버트 백작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1241년 6월 길버트는 허트퍼드셔의 웨어에서 열린 토너먼트에 참가했는데 아마도 무인의 이름값을 하려다 너무 무리한 탓에 그는 그곳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인트 올번의 연대기 작가 매튜 페리스에 따르면 소문에는 길버트가 경험이 없고 기사로서 쓸모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평판이 떠도는 건 어떤 젊은 귀족도 바라지 않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말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선택한 말은 멋지지만 성질이 매우 사나운 스페인산 종마였는데 그의 실력으로는 다루기엔 조금 벅찼습니다. 말이 그를 내던졌고 그는 땅바닥을 한참이나 끌려가다가 심하게 다쳐 그날 저녁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묻혔고 적어도 조은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기는 다음 해에 그의 남동생 월터에게 넘어갔고 아마도 가족들은 말없이 좀 더 얌전한 말을 고르라는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얼굴에 날아드는 팔꿈치부터 멍, 골절,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중세 오락에는 실제로 위험이 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즐거움에 뛰어들기를 열망했습니다. 결국 위험도 오락의 일부였으니까요. 미디어블 매드니스의 이번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영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채널을 후원하면서 보너스 콘텐츠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는 추가 영상을 제공하는 패트리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 마지막에 지금 보시는 이 멋진 분들처럼 이름이 화면에 올라가는 등급도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도 같은 등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